P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자료 분석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뭔가 굉장히 까다롭고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한테 첫 번째 금융권 면접 합격의 비법은 뭐냐면 일단 면접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합격의 비법입니다. 예. 일단 나 스스로의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자,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요. 도서관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금융권에 필요한 우리 AFPK나 맞죠? 특히 좋아하는 자격증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 자기소개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쓰고 다시 점심 먹고 난 후에 조금 쉬다가 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토익 점수 좀 높아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죠. 어떻게? 잘하고 있구나. 예. 근데 중요한 게 실제로 면접에 가기 전까지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점검을 해보지 않아요. 문제가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장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문제가 있다해서 문제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금융권분들이 한번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자, 예를 들어서 S은행은 S은행이 지원하는 사람은 모이고, 그렇죠? K은행은 K은행만 준비하는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전공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기계공학과도 있고, 예, 건축과도 있고, 예, 유통정보학과도 있고, 예, 막 이럴 것 같아요. 전기과도 있고, 예, 아니죠. 우리 보통 상경 경상계열이라 부르는 과나 어떤 인문대 소속 애들이 가장 많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밖에 나와서 어떤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얘기하죠. 야, 나 요번에 작년에 선배한테 어떻게 면접한지 들었어. 그래? 어떻게 들었는데? 작년 선배가 가서 일어나서 나는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이 은행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고객 만족도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째 목표, 저는 항상 도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합격을 시켜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거기 모인 스터디원들은 전부 다 대단하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때요? 나를 체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대함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만심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상황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분야 사람들과 묶어서 스터디를 구성하십시오. 예. 보통 우리 금융권 친구들 같은 게 예대마진이 뭔지 다 아시죠? 예. 그렇죠? 수수료 개념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중금리랑 기준금리랑 다른 부분도 아시죠? 근데 이공계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얼만큼 될까요? 10명 중에 1명? 아니면 10명 중에 7, 8명? 어떻게 될까요? 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7명? 7명? 예. 그 절반 이상 또는 80% 이상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어떤 말들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달만 했다는 것을 또 비춰볼 수가 있겠죠. 이 현상은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반대로 이공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있다. 이공계인데도 우리 금융권에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경험했던 스토리를 면접 때 말을 하고 어때요? 다시 자기소개서 적어냈을 때 어때요? 우리를 평가해주는 사람 또는 이걸 같이 다른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들 때 내가 속한 환경 말고 다른 환경을 만들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어야 된다. 예,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2015년에 진행됐던 면접 전형들이에요. 그죠? 요 자료는 뭐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우리 보통 좋아하는 은행들이 여기 다 있죠. 예. 그러면 특징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서로 약간의 좀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뭘 중시한다? 팀워크나 또는 영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요거는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것과 미국이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은행의 이익률을 보더라도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 있어요. 내가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고 내가 은행 가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구나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 보면 여기 특정 은행에서 정말 대학생들이 이 카드 만들면 정말 좋은 카드들이 있죠. 예,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나라 타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때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출을 해준 금리와 기준금리의 어떠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뭘 팔죠? 지금 보험 상품을 팔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놓으면 왜 팔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이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찬반 토론이나 세일즈 면접이나 RP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돼 있냐, 그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었지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냐,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제 S님 같은 경우는 1대 10 토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분이 발언을 해요. 예. 발언을 하셨나요, 가서? 예. 발언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뭔가를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되는데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우리 은행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PT, 세일즈, 토이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면접이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인성 면접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중요하죠. 왜? 잘 봐요. 우리가 면접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의자가 이렇게 딱딱딱 있으면 의자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한 후에 면접관이 뭐 앉으세요를 하든지 또는 인솔자가 인사를 하라고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좌석에 착석하고 처음 물어보는 것들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죠. 1번 PR, 지원 동기 또는 뭐 성격, 지원 동기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세 명이서 A, B, C, 철수, 영희, 수키가 했는데 이렇게 1번 PR로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을지 여러분도 혹시 가늠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정도 흘렸을까요? 시간이. 자, 다시 면접 경험 있으신 분 누구신가요? 다시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예, 한 분, 두 분, 그리고 뒤쪽에도 한 분 계셨는데 없나요? 오늘 두 분이 오늘 저랑 호흡을 맞추셔야 되는데. 예. 인성 면접을 보면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분 PR이나 지원 동기만 했다. 그 상황이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5분에 10분? 5분에서 10분? 예. 5분에 10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내가 이 면접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5분에서 10분. 여러분들 1분을 시간을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과 5분이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 일과 10분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면접은 어때요? 20분에서 30분으로 끝나죠. 보통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3명이 들어가서 어때요? 초기에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나면 8분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8분이 소요되어 있고 면접관들마다 어떤 면접 보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좀 잘하신 분한테 질문을 해주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예, 특이한 사람한테 질문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가 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발언을 할 때는 10분이 지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20분 중에 절반이 흘러버렸어요. 들어가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백 번 연습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준비하신 건 잘하셨고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자, 간단해요. 면접 사이클이라는 걸 그려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네모로 딱 그리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모로 딱 그리는 거죠. 자, 네모로 그린 후에 자, 우리 처음에 입장이라는 걸 하죠. 네, 입장. 네, 입장을 하는데 4명이 4대 4가 될 수도 있고 3대 3이 될 수도 있고 2대 2가 될 수도 있고 뭐 3대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뭐 요즘에 구조화 면접이라고 많이 하죠. 예. 구조화. 저는 이것을 우호적 면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호적이냐? 계속 물어봐 주는 거죠. 도전했어? 그럼 힘드는 거 없대? 그래서 몇 명이서 같이 했어? 그래서 결과는 어땠니? 이렇게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도전은 없니 혹시? 예. 구조화 면접이 있을 거고, 기존에 많이 하던 기법 중에 압박 면접이 있겠죠. 예. 그리고 기본형이 있을 거죠. 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류 합격을 많이 시켜주고 아니면 뭐 인적성에서 많이 합격시킨 후에 사람을 좀 많이 보겠다라는 의미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되겠죠. 두 가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비교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수와 이런 상황들을 넣어서 면접 사이클을 그려봐야 되는데, 입장을 해서 내가 1분 PR 또는 지원 동기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8분 정도 지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내가 받게 될 질문이 아까 얘기한 부분처럼 내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느냐? 그냥 처음 질문이 혹시 홍길동 씨는 뭐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물어본 거랑 끝나기 전에 홍길동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랑은 어때요? 완전 느낌이 다르죠. 하나 더, 여기서 홍길동 씨는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어려운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1번 PR하고 첫 번째 질문 받아서 아까 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구조화 면접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구조화 면접이 됐다. 보통 2대1로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갈 경우에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전에 대해서 물으면 다시 이 Q에 내가 한 A가 생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 A에 Q 다시가 생길 거죠. 예. Q 다시에 A 다시가 생길 거고, 또 Q 다시 다시에 A 다시 다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3명을 가정하면 3명을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을 흘렸을까요? 면접은 거의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다른 질문을 받고 내가 자세를 잡고 긴장이 풀렸네 하는 순간 면접은 끝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3명 있는 과정에 이렇게 질문해주고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 다시 질문해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르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 도전하고 물었어요. 그 다음 많이 묻는 게 성격. 성격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 면접 사이클을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스터디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 스터디를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처럼 내가 흘러가는 것을 리듬을 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리듬을 못 한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는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없나요? 다들 부자신가요? 아르바이트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뭐 우리가 커피를 사 먹어봤으니까 쉽죠?
커피 머신에 커피 내려서 커피 받아서 고객한테 주면 돼. 엄청나게 쉬운 원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출근을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요? 여기는 어딘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서 돈을 벌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아, 출근해서 내가 어제 뽑은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에 어떤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로스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님 고객이 왔을 때 몇 시쯤 바쁘니까 이때는 조금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처음에 고객을 봤을 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서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면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는 접점들이 어때요? 불편하게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또 중요한 개념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불편하고 어려우면 조금 겁이 나는 거죠.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접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먼저 그려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난 후에 실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저렇게 잘 진행이 되는지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공모전에 참여해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면접관이 이런 걸 얘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듣는 친구들은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체도 그거와 굉장히 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회사다, 그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PT가 이제 뭐 폴리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자료 분석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면접 때 사용하는 언어로 블라인드 면접이죠.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에는 5, 6명이 들어가고 2명의 면접관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봤죠? 지금 뭐 4대4, 3대3, 2대2, 3대1 됐는데 5명이나 들어가서 2명이 면접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얼만큼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었죠. 벌써 절반 이상 다 쓴 거예요, 처음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 가져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잘 웃으셔야 됩니다. 잘 웃으시고 굉장히 밝은 표정도 많이 지으셔야 되죠. 우리 보통 은행 가서 창구에 가면 어때요? 앉으셔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굉장히 높은 톤으로 밝고 경쾌하게 얘기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정 같은 이런 부분들, 비언어적인 것들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형태가 뭐냐면 지원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끼리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한다고 칩시다. 그럼 본인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반대로 그냥 이 친구가 해준 말에 무조건 다 동의해 주는 거죠. 우리 같이 점수 잘 받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원래 물건을 팔려고 하면 뭐 점원이에요?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라고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돼야 되는데 계속 사주려고 하죠, 한쪽에서는 계속 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랑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뭐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어때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사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정리하는 습관에 이런 부분들 책에 보면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내가 얼마 동안 이걸 사용하는지 언제 얼마만큼의 사용 빈도가 높은지 이런 거 확인해봐라.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농협입니다. 농협은 RP에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뭐 이런 거 있죠. 30대인데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뭐 40대 중반인데 뭐 가족이 5명 정도 있다. 뭐 이런 내용처럼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조사하시는 게 여기서 팁입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면접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실제로 사람들이 채용해 보니까 인풋 아웃풋으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실제로 꼭 필요한 인재를 뽑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면접들이 나오는 거죠. 둥그렇게 앉아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면접들을 상황을 주면서 하는 거죠. 뭐 대리님이 일을 시켰는데 뭐 갑자기 팀장님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님이 시킨 일은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끝에 좀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펜이랑 메모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볼펜이랑 메모지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장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거나 명제를 받아서 뭔가를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거를 기업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또는 내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 다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작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토론이나 토의나 아니면 PT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비워두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가경이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가짜 배경이에요. 가짜 배경인데 가짜 배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걸 다 넣는 거예요. 자, 김치찌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맛있는 뭐 고춧가루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맛집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김치찌개 하면 생각나는 게? 김치찌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돼지 넣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많죠, 생각나는 게 굉장히. 그리고 뭐 어머니도 생각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김치와 찌개니까 어떤 그릇, 그 다음에 냄비, 이런 것도 생각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먹었으니까 아침에 먹은 것도 될 거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여기에 가짜 배경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까 카드사나 증권사 말씀하셨는데 막 뭐 굉장히 엄청난 어려운 그런 지식을 물어볼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을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PT나 토론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가짜 배경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얘네들에게 속하는 진짜 배경을 카테고리를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집한 내용을 어울릴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그냥 내 기준으로. 면접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봐서 어울릴만한 걸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담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묶은 거죠. 그러면 배경에 용기와 재료라는 것이 선정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에 따라서 어떠한 공감 갈 수 있는 내용들, 그 부분 제가 좀 생략했는데 공감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무조건 열거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카테고리들을 여기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때 유의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면접관이 좋아하거나 누군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이 하는 얘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그거잖아요. 공격을 하면서 방어도 같이 하는 기술.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왔어요. 이제 원리는 지금처럼 하는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묻고 이제 본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다시 여기서
가짜 본론을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션이 가능한 거, 움직임이 가능한 거, 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액션들이 있는 것을 하든가,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한 것 중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걸 하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중에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가짜 본론을 만드는 거죠. 우리 재료, 좋은 재료 사려고 하면 우리 TV 보면 어떻게 사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을 가죠. 그러면 가짜 본론에 시장도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농지에서 직접 받아야 되겠네. 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생각을 하실 때 액션이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행동이 무조건 따라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어떤 손질을 잘 해놔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또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선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뭐 기술이겠죠. 뭐 어떤 특정 기술이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용기. 예. 어쨌든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예, 미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용기를 살 때 어떻게 할 건지 직접 요즘엔 제작을 많이 하죠. 제작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도 생각해낼 거고요. 원래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거 하면. 예, 혼자 계속 하는데 또 뭐가 생각나세요?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웃음이 생각나시나요? 예, 용기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용기하면 생각나는 게 얼마나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예, 뭐 상관없습니다. 예, 보관 기간이 나왔네요. 예. 그리고 담을 때 어떤 양이 중요하다죠. 양. 그리고 이렇게 양을 생각해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줘야 되나? 또는 뭐 고기를 많이 넣어야 되나? 이렇게 본론들을 가짜 본론들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가짜 본론들을 정리하고 나면 이 중에서 액션이 가장 강한 것들을 두 가지 정도를 또 집어내는 거예요. 일단 아침 시장을 가야 되고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진짜 본론을 끌어내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도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도식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금융권에 가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3개를 써요. 예. 우리 합격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도식화 시키는 기본적인 그래프 3개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래프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막대. 네,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막대 그래프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막대 그래프 말고, 네, 원형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금융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회사의 어떠한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아니면 영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래프 이 3개면 모든 걸 다 도식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가는 것 중에 도식화를 만들어야 돼요. 원막대 꺾은 선 또는 표로 해서 만들 텐데 여러분들 개념을 한 번도 대학생이 돼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쓰려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이에요, 원. 원은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는 비율. 용기를 직접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세라믹 같은 거 들어가면 건강에 좋다잖아요. 세라믹을 좀 넣는 용기를 해볼까? 그러면 저런 그래프가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 우리 용기는 세라믹이 뭐 이건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라믹이 뭐 90%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10%는 강도를 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홍보 효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내 액션에 내가 필요한 그래프에 그냥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똑같아요. 아침에 시장이에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에 어떤 부분을 필요한가. 우리는 아침에 매일 어때요? 시장에 가서 새로운 물건을 공세웁니다. 또는 농산물에 있는 걸 가져옵니다. 또는 국산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뭐 서울에서 가장 뭐
돼지가 맛있는 곳이 막 의정부다. 그럼 우리 의정부에 대한 어떤 고기만 가져옵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접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끝내시면 돼요. 뭐 별거 없네라면 지나가시면 된다. 두 번째, 막대. 수익률을 통한 어떤 통계값을 준한대 비교. 예. 막대 그래프에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아침에 시장 가는 거. 예. 아침에 시장 갔을 때 어때요? 그 막대 그래프 넣었을 때 아침에 시장 갔을 때와 또는 전날 시장 갔을 때 어떤 물건을 가져서 재료 음식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상황들이 변하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직접 제작하는 것도 직접 제작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비용적으로 쳐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꺾은 선. 예. 어떤 식으로 하면 추위가 변할 건지. 초기에 내가 세라믹 용기를 만들면서 투자를 했을 때 손님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것이 광고 효과가 돼서 올 건지에 대한 추이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돼요. 대입만 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의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일단 여기에 그림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예. 쉽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결과주의적으로 결론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유추했죠? 자,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용기와 재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구매하면 이렇게 홍보 효과들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결론에 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시장 가서 이렇게 재료를 선정하면 어느 시점이 돼서 순수이익이 발생할 거다. 투자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변할 거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빠르게 어떤 명제가 주어지거나 자료를 분석할 때 이렇게 8단계 작성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결론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들고 난 후에 포장하는 역할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알고 있는 시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요것들은 특정 단어 이런 것들만 몇 개를 좀 모아놓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용기의 제작이다. 그 용기의 제작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뭐 경쟁력을 뭐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뭔가의 어떤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조금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찾냐? 인터넷에 그냥 찾으시면 있어요. 결과 보고서랑 아니 보고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결론을 냈던 말들을 조금은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성격이 비슷하지만 이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거예요. 향후방.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용기를 선정하고 재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건데 또 김치게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건지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뭐 세라믹도 좋지만 둘 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다. 그래서 나는 재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또 될 수 있을 거고요. 확장성을 가져온다.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나는 재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는지 내 2호점, 3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PT의 논리를 가지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를 보니까 자료를 분석한 후에 만나서 뭔가 토론하거나 발표를 한다는 거죠. 토의를 하거나.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주제가 나왔다. 그럼 전기차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재질,
그리고 엔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시작을 할 때 엔진에 포커스를 두고 했어요. 그래서 엔진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어떤 식으로 말할지에 대해서. 예. 그럼 나머지 정보들을 어떻게 하느냐? 차체의 어떤 재질이나 아니면 또는 이 전기차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는 고민을 안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얻으면 되죠,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그러면 준비하는 친구는 당할 거고 정보를 가진 친구도 알려줄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 없죠. 20장이나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합축시켜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령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요. 이 습득하신 것을 자료에 대입해서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신 후에 첫 번째 요령은 상대방한테 정보를 캐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논리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바닥나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령은 내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에서 집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보니까 이 집은 재료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아니면 저는 실제 제가 땡땡 학교에 재학 중인데 앞에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다.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사장님이 물건을 공수해 오시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면접관이 옆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 얘기를 할 때는 어때요? 비너적인 표정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좋은 말, 예쁜 말, 멋있는 말만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분석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야 되나? 어때요? 중압감은 항상 안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더 빛나고 더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